자, 이번 강좌는요, 스마트폰 따라하기 기초부터 고까지 과정 제7강입니다. 스마트폰 백신 설치 및 사용하기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스마트폰의 필수 어플이 되겠죠. 스마트폰에 항상 우리가 데스크탑에 여러분들이 그 운영체제를 설치하게 되면 물론 여러가지 어플리케이션도 깔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바로 백신입니다.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를 사전에 방지해주고, 또 만약에 내 컴퓨터에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때 걔를 치료해주는 백신 프로그램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럼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컴퓨터죠. 핸드 PC라고 불리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항상 우리 몸에는 지니고 다닙니다. 그러면 계속 컴퓨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루트는 많다. 그렇다면 뭐냐, 걔를 방지하고 치료해 줄 수 있는 그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백신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컴퓨터로다가 컨트롤이 되고 컴퓨터로다가 모든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없으면은 세상이 안 돌아갈 정도로 세상이 많이 변해버린 건 사실이죠. 지금 우리가 뭐 쓰는 전기라든가 아니면 수도라든가 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컴퓨터를 컨트롤해서 제어를 함으로써 우리한테 전기도 보내주고 어떤 그 수돗물도 보내주고 또 다른 여러가지 어떤 제어를 하는 거죠. 빌딩 하면 빌딩도 뭡니까? 전부 다 컴퓨터 제어실이 있어서 그래서 제어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요즘 뭡니까? 시대가 IoT 시대에서 사물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모든 어떤 제품에다가 기기에다가 센서 내지는 통신 장치를 부착을 해서 우리가 바깥에서 우리가 외부 업무를 보면서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의 인터넷 기능을 통해서 집에 있는 어떤 가전제품을 제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부분에 어떤 그런 제어를 해서 우리가 이제 편하게 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 시대가 중요하긴 중요하죠. 그죠? 요즘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아니면 로봇을 이용한다든가 어떤 빅데이터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많은 그 컴퓨터 제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편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제일 또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어떤 그 컴퓨터에 관련 이런 부분들을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라는 그 악성 프로그램이 개입이 돼서 어떤 장치의 동작을 멈추게 한다든가 오류를 나게 만든다든가 아예 그냥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 편리함을 못 쓰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악성 코드하고 바이러스의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데스크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악성 바이러스의 최고봉이라고 보통 보는 랜섬웨어라는 게 출현을 했기 때문에 랜섬웨어 걸리게 되면 뭡니까? 그죠? 그 부분을 치료하기가 100% 살려내기가 어렵죠. 그죠? 그 해커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나온 어떤 그 백신 프로그램, 그죠? 백신 갖고는 처리가 안 되는, 대부분이 처리가 안 되는 그 랜섬웨어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최초에 나온 그 랜섬웨어는 치료가 좀 가능한데 그 랜섬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파생 랜섬웨어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날이 그 악성 코드라 바이러스는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아직도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 스마트폰도 뭐냐? 스마트폰도 컴퓨터예요. 컴퓨터도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에 감염될 수가 있다. 그걸 방지해주는 최소한 뭐 이런 어떤 백신 프로그램이 100% 커버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우리가 스마트폰을 그 위험에서 좀 약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 프로그램을 깔든 설치하든 안 하든 간에 주의할 건 뭐냐면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데스크탑 PC든 노트북이든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하고 좀 경각심을 갖고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뭐 컴퓨터 관련 일을 하고 있지만 저도 방심하다가 랜섬웨어가 2번이나 걸려서 결국은 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포기하는 사태를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철저한 백업을 좀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하자면 안 되겠다 하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백신 프로그램을 우리가 모바일용, 데스크탑 PC용이 아니죠.
우리 스마트폰이니까 스마트폰은 우리 모바일용 PC이기 때문에 모바일에 설치하는 우리가 그 백신 설치 방법을 좀 알아보고요. 백신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최초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하는 기본 설정법을 알아보고요. V3가 지원하는 여러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내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가 감염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우리가 그 검사를 한번 해보고, 또 백신 프로그램은 많은 기능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나름대로 옵티마이저, 최적화라고 그러죠. 내 스마트폰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최적화 쪽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데스크탑에 쓰는 이제 백신은, 그죠? 백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 뭐 알약도 있고, 뭐 V3도 있고, 뭐 카스퍼스키도 있고, 노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백신 프로그램이 많은데, 지금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모바일용으로 많이 출시됐죠. 그 백신 데스크탑의 백신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모바일용에도 많이 개발했는데, 보통 이제 쓰는 백신은 알약이라든가 어베스트라든가 카스퍼스키라든가 노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 어떤 그 모바일용으로 백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에 쓰는 그 앱들은 보편적이고 좀 많이 쓰고 지명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막 여러 가지 깔아 쓰는데 그럴 필요는 없는 거고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즘 나온 백신들이 요즘 나온 모든 악성 코드라든가 바이러스를 100% 치료는 못합니다.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많이 쓰는 V3라는 것을 이제 국내에서 개발한 거죠. 지금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알약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어떤 그 스마트폰 유저들을 보면 V3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도 V3를 쓰고 있고요. 뭐 이 회사를 선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무료 백신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쓰시는 게 좋다. 왜냐면 아무래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는, 그죠? 그만큼 사용상의 편리함이라든가 아니면은 많이 어떤 그런 분들을 방어해 주고 있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쓰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쓰시는 게 좋겠죠. 지금 뭐 저희 매장을 찾아오시는 분이라든가 제 지인을 보면 쓰지 않는 그런 어플들을 좋다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추천받아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설치해 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었고요. 근데 그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괜히 어떤 스마트폰의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고 속도를 느리게 하고 좀 그런 부분이 많아서, 가능한 지금 제가 이제 강의 드리는, 제가 1강부터 쭉 강의 드리는 그런 내용들은 뭐 그런 정도만 있으면은 우리가 스마트폰 갖고 상당히 생활의 편리함을 창출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다가 스마트폰을 스마트폰답게 쓸 수가 있겠다 해서 지금 강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편적인 어떤 앱들 좀 쓰시는 거를 좀 권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지금 꼭 우리가 데스크탑 PC를 사게 되면 꼭 이런 필요로 하는 필수 그 프로그램들만 깔지 않습니까? 스마트폰도 우리가 그래야 되겠다. 지금 전 강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그 어플들이 그 난무하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앱을 깔 때는 이제 고객들의 어떤 그 평가, 또 내지는 어떤 그 사람이 이 어플이 좋다는, 그죠? 어떤 그 다운 횟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백신 프로그램이 어떤 게 제일 많이 씁니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식인에 물어봐서 그걸 참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편 타당한 이런 그 앱을 쓰시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V3라는 그 앱은요, 국내에서 개발한 건데, 보통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바이러스라든가 악성 코드 감염 여부라든가, 또 치료를 한다든가, 불필요한 앱 정리를 해서 스마트폰 용량 확보를 한다든가, 어떤 그 리소스 확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최적화 기능을 유도를 해가지고 속도를 좀 빠르게 한다든가, 개인정보를 뭐 노출을 차단한다든가, 이런 굉장히 많은 기능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V3 중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꼭 쓰는 게 한 3가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뭐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수시로 일주일에 뭐 한 3번 정도는 제가 악성 코드나 어떤 그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항상 체크를 합니다. 자, 일단은 스마트폰에 백신 프로그램 설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다운받아 설치를 해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이제 안드로이드 폰을 기준으로 한다면
모든 이제 앱들이 올려져 있는 서버가 바로 이제 플레이스토어라는 그런 서버로 들어가서 접속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앱을 다운받아야 되겠죠. 자, 우리 바탕화면에 보면은 이 플레이스토어라는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아니면은 이게 바탕이 없다면 앱스라는 쪽에 들어가게 되면 앱들이 모여진 그런 그 공간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 플레이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바탕화면이 없으면은 거기 있는 내용을 바탕화면에 자주 쓰는 거니까 끄집어 내놓는 게 좋겠죠. 자, 플레이스토어를 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플레이스토어의 검색창에다가 V3라고 치면 쭉 V3라는 그 백신들이 나오는데 V3 모바일 시큐리티 요걸 받아야 됩니다. 요걸. 그죠? 백신 앤드 터 부스트 요걸 받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설치를 하겠냐 나오죠. 그래서 이 무료 앱이기 때문에 항상 요 밑에 봐야 돼요. 요 광고 포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까 왜 까면 왜 자꾸 광고가 막 나오지? 무료로 쓰다 보니까 이 사람도 광고 수익으로 다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죠. 만약에 이게 광고가 싫다 그러면은 이제 유료가 있어요. 유료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광고들을 볼 수가 없겠죠. 근데 대부분이 이제 무료로 쓰지 뭐 유료로 쓰는 경우는 특별한 앱 말고는 없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수하면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설치 아이콘을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쭉 내 스마트폰에 이제 설치가 진행되는데 이런 스마트폰 앱들은 뭐 용량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설치 속도는 뭐 이렇게 빠릅니다. 이게. 자, 설치가 진행되죠. 그러면 설치를 하게 되면은 바탕화면에 이 아이콘이 생기는 앱이 있고요.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기지 않는 앱이 있어요. 바탕화면에 생기지 않는 앱들은 뭐냐면 요 앱스라는 요 폴더 안에 쭉 있습니다. 그를 바깥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면 되겠죠. 요 안에 들어가서 어떤 그 앱을 갖다가 아이콘을 손가락으로 누른 상태에서 그죠? 꾹 누르고 있으면은 그죠? 걔가 선택이 되잖아요.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쭉 끌어올리기로 해서 이 바탕화면으로 갖다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제 V3가 이렇게 바탕화면에 바로 이게 설치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에 V3를 설치를 한 거죠. 이제 자, 봅시다. 자,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고요. 들어가면 요 플레이스토어의 검색창에서 그냥 V3라고 칩니다. 이렇게 V3라고 치게 되면 쭉 많이 나타나요. 그 중에서 요 부분, 그죠? V3 모바일 시큐리티 요걸 우리가 이제 터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설치를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설치 아이콘을 눌러야 되겠죠. 물론 뭐 추가 정보를 본다면 누르면 사용자들이 올려놓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고, 그죠? 지금 다운 횟수가 굉장히 많죠. 그죠? 요거 이제 우리가 요런 거 볼 때도 많이 이게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근데 뭐 이거 에베스트라는 것도 쓰고는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V3를 많이 씁니다. 보편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설치를 누르고요. 그러면 이제 내 컴퓨터에 이제 설치 작업을 진행을 하겠죠. 그죠? 뭐 시간은 꽤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뭐 기다리면 이제 설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열기를 누르거나 아니면 바탕화면으로 가면은 이 지금 그 V3 모바일 시큐리티라는 백신이 지금 바탕화면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치를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깔았으면은 기본적인 좀 설정을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설정하기 이전에 이 백신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얘를 실행을 하게 되면 최초 설치죠. 최초 설치 하게 되면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야 이 V3 이 부분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V3 최초 설치하고 그죠? 스마트폰 요 앱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보통 악성 코드가 바이러스가 내 컴퓨터에 있는 기본 검사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설정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설정 안 할 부분으로 우리가 체크를 풀면 되는 거고 하려고 그러면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기가 완전히 끝나야 우리가 정상적인 V3 그 백신을 쓸 수가 있다. 그럼 바탕화면에 이제 설치된 이 아이콘을 터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런 화면이 나타나요. 권한 허용하기. 당연히 권한 허용을 해야 되겠죠. 이거 안 한다면 얘 쓰지는 못하죠. 자, 권한하기 아이콘을 터치를 합니다. 그럼 또 이런 게 나타나죠. 뭐 어떤 접근을 허용하시겠냐. 이런 걸 우리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앱들도 허용을 터치를 해야 됩니다. 그죠? 허용을 터치를 하면 이제 여기서 뭐 약관에 동의하겠냐. 내가 이제 이 무료 백신을 쓰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동의를 해야 되겠죠. 동의를 안 하면 뭡니까?
쓸 수가 없죠. 자, 동의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요. 다음을 누릅니다. 그럼 이제 보안검사, 그죠? 보안검사를 이제 내 그 컴퓨터에, 내 스마트폰에 있는지를 한번 검사를 하려 그러면 다 체크를 하는 게 좋겠죠? 체크를 하고 보안 점검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지금 최초 깔린 이 백신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악성 코드라든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있는지 여부를 얘가 이제 판단하는 거죠. 쭉 검사를 진행합니다. 요건 약간 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많은 앱을 설치했다 아니면 적은 앱을 설치했다에 따라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렇게 진행을 하죠. 악성 코드 검사 중 해가지고 뭐 바이러스 걸려있다면 걸려있다고 나오겠죠. 쭉 진행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에 어떤 게 있냐면 새로운 보안 위협 요소가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수시로 이거 말고 다른 백신을 썼기 때문에 제 쪽엔 지금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요게 진행이 되면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뭐 모바일 알림을 하겠냐, 뭐 보안 뉴스 및 공지를 알림 받겠냐, 이벤트 혜택을 받겠냐. 그래서 뭐 이벤트 혜택 같은 거라든가 보안 뉴스, 좀 새로운 어떤 뭐 악성 코드라든가 바이러스 출현됐다 이런 걸 보기 위해서는 그냥 체크해 놓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뭐 메시지 같은 거 받기 귀찮다 그러면 요 체크 마크를 여러분이 풀어서 동의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동의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됐다. 예? 그래서 완료가 됐다. 확인을 누르면 이제 뭡니까? 내가 이제 그 V3라는 백신을 쓰기 위한 완전한 설정, 그죠? 그 백신 제작자에서 요구한 사항을 다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우리가 보안 V3 메인 창이 나타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백신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제작자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우리가 V3 메인 화면을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고, 조금 전에 뭐 내가 뭐 알림을 받지 않겠다 그런 건 뭐 체크마크를 풀어도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백신 설정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수시로, 그죠? 악성 코드 감염이라든가 어떤 스마트폰의 옵티마이저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자, 동영상 한번 볼게요. 자, V3이 지금 설치된, 제가 최초 설치한 얘를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나오죠. 권한 허용하기가 나와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뭐 쭉 스크롤하면 올라가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권한들이. 뭐 그런 걸 우리가 읽어보기도 하고 그냥 아니면 다음 허용하는 거죠. 권한 허용하기를 누르게 되면 자, 이제 이렇게 하면 허용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동의를 해야 되겠죠. 예, 동의.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내 스마트폰에 감염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라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체크해서 한번 검사해 주시는 게 좋겠죠. 최초에. 그럼 검사 진행을 쭉 합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안 악성 코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시로 시간이 좀 허락한다면 한 번씩 검사해 주는 게 좋겠죠. 예. 지금 저도 이제 테스트한이라고 앱들이 좀 많이 깔려 있어요. 이제 지금 정리 단계에 있는 거거든요. 쓰지 않는 것은 이제 과감하게 날려버리고 꼭 쓰는 것만, 그래서 좀 최적화, 좀 몸을 좀 가볍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저도 지금 최적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불필요한 앱들은 정리하고 꼭 쓰는 거, 그죠? 그런 것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스마트폰에는 위험 요소가 없죠, 그죠? 이 검사순이 이렇게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걸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받겠냐, 이런 건 안 받겠다면 체크마크를 풀면 되겠죠. 근데 보안 뉴스 같은 거는 우리가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모르다가 뉴스를 통해서 간혹 접하곤 하는데, 새로운 게 발생됐으면 이제 백신 전문 회사다 보니까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이벤트 하는 게 있는데 뭐 우리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능한 뭐 체크를 하고 저는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끔 해주시면 되겠죠. 동의를 누르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제 설정하는 부분을 완료했다, 그죠? 동의 설정이 완료됐다 해가지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뭡니까? 우리 이제 메인 화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V3를 쓸 수 있는 이 단계까지가 온 거죠.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이 메인 창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작업을 최초 해준다. 그죠? 뭐 나중에도 설정에 들어가서 우리가 뭐 기본적인 변경할 수는 있겠죠. 자, 백신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메인 창에 보면 요 앞전에 요 메인 창에 보면 여기 있죠. 여기요. 요게 지금 메인 메뉴예요. 요 메인 메뉴. 우리가 뭐 악성 코드 점검을 한다. 뭐 어떤 최적화를 한다. 이런 부분 할 때는 요 메뉴 요 부분을 우리가 터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 부분을 터치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아까 같은 그런 메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메인 메뉴에 들어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할 때는 그 메인 메뉴 상단에 있는 메인 메뉴를 터치하고 들어가면 이런 쭉 메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17개의 그 어떤 그 항목 중에서 보통 악성 코드 검사, 클리너, 그다음에 부스터, 스마트폰 속도를 좀 올리는 부스터 요 기능만 거의 사용합니다. 다른 거는 제가 거의 안 하고요. 그죠? 이 전화 차단 요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다른 앱이 있어요. 그걸 설명할 때 그걸 주로 많이 쓰지, 여기서는 좀 세 가지만 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악성 코드는 뭐냐면 설치한 앱이나 저장한 파일에 악성 코드가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죠.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 같은 부분도 있나 검사하는 거. 이걸 주로 많이 사용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URL 문자 검사, 뭐 스미싱 위협이 있는 URL이나 문자 메시지를 검사한다. 그런 걸 검사할 때 쓰는 거고요. 업데이트는 이제 V3가 계속적으로 어떤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거나 악성 코드가 나오면 뭐 전문 회사다 보니까 계속 업데이트를 하겠죠. 자동 업데이트가 아마 될 겁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이 안 한다 그러면 나중에 들어가 수동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겠죠. V3를 최신 버전으로 갖다가 우리가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을 업데이트라고 한다 하는 거죠. QR코드 검사, 요거는 뭐 글쎄 잘 쓰지는 않는 건데, 뭐 QR코드를 스캔해서 디코딩된 컨텐츠 유형에 따라 결과를 표시하고 하자 할 때 쓰는 거고요. 뭐 개인정보 도우미, 보호도우미는 설치한 앱이 어떤 정보에 접근 가능하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때 쓰는 거고요. 이 클리너는 어떤 웹브라우저 검색 기록, 클립보드 기록, 앱 캐시를 갖다가 정리를 해서, 그죠? 용량 확보를 좀 하는 측면이죠. 그죠? 어떤 걸 사용하다 보면은 그 템포러리 파일 같은 게 많이 쌓이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클리너가 정리를 좀 해주는 거죠. 뭐 갤러리 숨김 같은 경우, 요거는 뭐 할 수는 있겠죠.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숨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내 스마트폰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여기 7번이죠. 8번 전화 차단은 뭐냐면은 받고 싶지 않은 전화의 번호나 조건을 가서 설정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스터라는 기능 있죠. 부스터. 이것도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인데, 부스터는 이제 뭐냐면 메모리를 최적화해서 기기 속도를 향상시키는 거죠. 그죠? 메모리. 그래서 메모리 정리를 해가지고 좀 속도를 빠르게 올리는 겁니다. 앱 잠금 기능은 제3자가 실행하지 못하게 하고 싶은 앱이 있을 때, 그죠? 야, 요 앱은 딴 사람이 실행 못하게 할 거야. 그러면 이 잠금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잠금. 방해금지 11번, 요거는 뭐냐면 방해받고 싶지 않은 기기 벨소리, 알림음, 경고음, 진동을 모두 무음으로 결정한다. 그죠? 그때 사용할 때 쓰는 겁니다. 근데 뭐 보통 뭐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간 리포트, 요거는 뭐냐면 지난 한 주간 기기에서 발생한 보안 리미트 정보라든가 앱 설치 정보, 기능별 사용 정보, 앱 구매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여기 들어가서 환경 설정, V3 기능과 관련 환경 설정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최초 설치하고 들어가서 막 환경 설정한 부분이 있죠.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재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혹 쓸 수가 있겠는데, 뭐 한번 설정하면은 거의 잘 바꾸질 않죠. 예. 알림, 최신 보안 트렌드와 V3 관련 공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광고 보이지 않게 V3에서 나타난 광고를 표시하지 않는다. 요건 요 많은 그 서브 메뉴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보면 유료입니다. 유료. 그죠? 뭐 비싸지는 않은데 광고 보지 않게도 우리가 무료다 보니까 광고창이 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돈을 내면은 안 보이게 할 수도 있다. 그죠? 그런 뭐 몇 가지, 이 중에서도 한 몇 가지는 유료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악성 코드 검사나 클리너나 부스터 이외에는 그래서 제일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세요. 써보고 좋은 게 있다 그러면은 항상 가끔 이제 우리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우리가 악성 코드 검사하겠죠. 이제 먼저 제가 쓰는 것은 악성 코드하고 클리너하고 부스터를 쓰는데 제 세 가지를 한번 제가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악성 코드는 뭐냐면요, 스마트폰에 설치한 앱이나 저장한 파일에 악성 코드가 있는지를 우리가 검사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V3 바탕화면에 있는 V3 아이콘 앱을 터치를 합니다. 그럼 메인 메뉴가 나타나는데 여기가 메인 메뉴라고 했죠. 메뉴창이라고 했죠. 메뉴창. 메뉴 아이콘을 터치를 하게 되면 이런 게 쭉 나타나요. 내가 작업할 수 있는 어떤 항목들이 쭉 나타나는데 맨 위에 이제 악성 코드 검사라는 아이콘이 보일 것입니다. 그죠? 요걸 터치를 하는 거죠. 터치를 하고 들어가게 되면 어떤 걸 네가 검사를 할래? 선택을 하는 거죠. 다 하시는 게 좋겠죠. 다 해서 검사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제 내 스마트폰에 이제 그 V3가 전부 다 스캔을 하기 시작합니다. 있으면 뭐 걸렸다고 나오겠죠. 쭉 진행을 합니다. 진행해서 뭐 악성 코드가 있으면 뭐 때문에 걸렸다 그러고 뭐 치료라는 아이콘이 뜨겠죠. 그죠? 있으면. 근데 없으니까 없다고 나오겠죠. 이렇게. 이게 이제 악성 코드 검사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죠. V3 그 메뉴를 터치를 하게 되면 요런 이제 우리가 그 검사할 수 있는, 그죠? 이런 항목들이 쭉 있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악성 코드 검사라는 아이콘을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하게 되면 이제 내가 필수하는 내가 검사하고자 하는 부분들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디폴트로 다 체크를 하십시오 하고 검사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내 스마트폰에 있는 거를 한번 검사를 하는 거죠. 스캔을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결과를 주고 이제 치료할 거냐 뭐 나오겠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없었으니까. 글쎄 이제 이런 그 백신들이 이제 얼마만큼 신뢰성 있게 100% 어떤 잡아내고 치료를 해주느냐, 그것은 뭐 우리가 이제 제작자에 맡겨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근데 많이 쓰는 이제 앱이다 보니까, 그죠? 뭐 우리 쓰는 거지. 뭐 새로운 보안 위협 없어요. 제 이제 스마트폰에는 뭐 감염되어 있는 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악성 코드 쪽을 검사를 한다, 이 쓰고 치료를 한다 하는 거죠. 또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 뭐냐면 이 클리너 기능입니다. 클리너 기능을 쓰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바탕화면에 있는 V3 그 앱 아이콘을 터치를 하게 되면 이런 메인 메뉴가 나타나죠. V3 메인 메뉴. 여기서 메뉴 아이콘, 그죠? 메뉴 아이콘을 터치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항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클리너죠. 이 클리너 아이콘을 터치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쭉 나타나죠. 그러면은 전체를 하는 게 좋겠죠. 항상 전체를 뭐 일부만 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 앱 데이터 파일 여기다 체크를 하게 되면 이 전체가 선택이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기를 누르게 되면요, 정리하기 누르게 되면 이제 얘가 정리를 다 해요. 정리 결과가 뭐냐면 499.5 메가바이트를 정리했다. 그죠? 여기 쓸데없는 어떤 그 템포러리 파일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했겠죠. 정리를 해가지고 용량 확보가 됐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스마트폰은 용량을 갖다 늘리기가 좀 데스크탑에 비해서 좀 약간 좀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능한 이제 많은 어떤 특히 이제 뭐 사진이라든가 동영상 같은 걸 많이 보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뭐 나름대로 용량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수시로 한번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바일 앱을 아이콘을 체크를 하게 되면 터치를 하게 되면 V3 메인 메뉴가 나오죠. 이 메뉴 요 아이콘을 터치를 하게 되면 내가 작업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냐면 바로 이제 그 클리너죠. 클리너를 터치를 합니다. 아이콘을. 그럼 뭐 내가 이제 전부 다 할 거냐, 그죠? 앱 데이터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해야 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여기다 터치를 하게 되면 아래 항목들이, 하위 항목들이 다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 아이콘을 누릅니다. 그래서 뭐 금방 작업이 돼요. 이게 499.5메가를 정리했습니다. 그죠? 이게 나오죠. 그래서 확보를 하는 거죠. 용량 확보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클리너 작업도 금방 끝나는 작업이기 때문에 해주면은 좋겠죠. 그죠? 뭐 용량이 부족해서 또 뭐 센터 가서 뭐 용량을 갖다 늘리고, 그죠? 뭐 옛날 구형 핸드폰 같은 경우는 외장에 꽂는, 그죠? SD 슬롯이 없기 때문에 좀 까다로워요. 그죠? 가서. 근데 이제 요즘 나온 핸드폰들은 유심카드 넣는 부분에, 그죠?
유심카드 슬롯을 빼면 그 안에 우리가 내장 메모리를 좀 끼게끔 같이 끼게끔 돼 있죠. 그래서 좀 편리한데, 그래서 용량 이제 구형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용량 확보 차원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그죠 작업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작업은 이제 부스터 작업이죠. 만약 앱을 많이 깔고 막 사용하다 보면 아무리 성능 좋은 스마트폰인데 속도가 많이 떨어져요. 내 스마트폰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리지? 저 어디서 우리가 보냐면 문자 보낼 때 그죠? 우리 글자를 막 치잖아요, 자판에서. 그럼 예전에는 금방 먹혔는데 이게 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속도가 느려졌다고 우리 감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부스터 작업을 한번 해주긴 하면 속도가 향상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속도를 좀 빠르게 내가 하겠다, 그죠? 우리가 데스크탑도 우리가 정리 작업을 최적화 작업이라고 해서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건 마찬가지로 바탕화면은 그 V3 앱 아이콘을 터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V3 메인 메뉴가 나타나면 항상 이 부분, 상단에 이 부분이 메뉴의 메뉴. 내가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항목들이 나오는 그런 메인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밑에서 부스터라는 아이콘이 보이시죠? 얘를 터치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그죠? 모든 앱을 갖다가 얘가 그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죠? 검색 중에서 이제가 깔려진 걸 좀 더 검색을 쭉 하죠.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시스템 속도 가속화하기 요 아이콘을 터치를 하게 되면, 그죠? 얘가 이제 가속화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가속화 작업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 스마트폰에 있는 그 내용, 그죠? 그런 것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최대한 스마트폰의 속도를, 그죠?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가속화 작업을 쭉 진행을 이렇게 해요. 해가지고 뭡니까? 나중에 1.08GB 메모리를 최적화했습니다. 해가지고 속도가 좀 올라갑니다. 그죠? 아무래도 스마트폰은 우리가 좀 빠른 속도로 쓰는 걸 좋아하잖아요.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좀 성격들이 이제 급하다 보니까 느리면 막 짜증내죠. 그죠? 데스크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매장을 찾아온 손님들 중에 데스크탑 갖고 오시면, 아니 이게 한 달까지는 뭐 잘 썼는데 왜 이 속도가 느려? 막 그 짜증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뭐 바이러스도 감염됐고 악성 코드도 감염됐고 뭐 쓰지 않는 소프트웨어에다 무지무지하게 깔아놓은 거예요. 당연히 느리죠. 당연히 느립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최적의 성능을 우리가 성능으로 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V3 앱 아이콘을 터치를 하고요. 들어가면 항상 요 부분이 메인 메뉴라 했죠. 요 메인 메뉴 요걸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업 창이 나오는데 거기서 부스터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쭉 지가 알아서 검색을 해요. 이렇게 시스템 가속화 하기를 우리가 터치를 하게 되면 쭉 진행을 이렇게 하는 거죠. 해서 1.08기가 메모리를 최적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우리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뭐 재부팅을 한번 해주는데요. 스마트폰은 또 귀찮으니까 보통 안 하죠. 그러고 다 쓰게 되면 아무래도 좀 글쎄 한 번도 정리 안 해보신 분이라면 좀 속도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작업을 저는 이제 세 가지 작업 말고는 잘 안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한번 그 메인 메뉴에 있는 그런 이제 그 항목들을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건 꼭 내가 해야 될 항목이다 하는 것은 뭐 하시는 게 좋겠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세 가지 작업 말고는 잘 안 하는데, 자, 오늘은 이제 스마트폰의 필수 앱인 백신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치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기능들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되었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